우리가 필수예제 39페이지인데 필수예제 11번 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집합의 개수 세는 방법인데 이거는 좀만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 그 공식이 있어. 잘 봐봐. M의 A 합집합 B의 개수를 구하라.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A의 개수가 지금 이거잖아. A의 개수가 이거지. 그 다음에 B의 개수는 내가 체크해보면 B의 개수는 이거거든. 그치? B의 개수가 이거야. 그럼 우선 우리가 A 합집합 B는 얘랑 얘의 전체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니까 A의 개수에다가 더하기 B의 개수를 한 다음에 A의 개수랑 B의 개수를 더하면 가운데 겹쳐지는 부분 두 번 더하게 된단 말이야. 이게 겹쳐져 교집합 쪽. 이 교집합이 두 번 더해지니까 여기다가 빼줘야 돼. 한 번은 마이너스 n에 A 교 B를 빼줘야지만이 이게 완벽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합집합의 개수야.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기억하면 좋겠냐면 이 네 개 있잖아. 네 개. 그러니까 합집합이랑 A랑 B랑 교집합이 있을 때 네 개 중에 하나를 모를 때 쓸 수 있어. 그럼 문제에서는 세 개를 알려주고 한 개를 구하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게 나중에 너네들 확률과 통계에서도 이 개수 이렇게 구하는 게 쓰이긴 해. 물론 그때 다시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합집합의 개수 구하는 방법은 집합 A의 개수랑 집합 B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교집합을 빼면 돼. 그럼 우리가 한 가지만 예로 해보면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어. A의 개수가 3이고 B의 개수가 10일 때 B의 개수가 10? B의 개수가 10이다. 근데 우리가 합집합의 개수가 만약에 뭐라고 할까? 11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교집합의 개수가 몇 개냐? 만약에 물어본다고 했어. 교집합의 개수. 얘가 몇 개일까 물어봤으면 너네들은 머릿속으로 얘를 생각해서 쓰면 돼. 4개 중에 3개를 알고 하나를 모를 때 쓸 수가 있어. 그럼 우리가 지금 하나 모른다는 건 교집합을 모르기 때문에 합집합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얘가 A의 개수에서 B의 개수 더한 다음에 교집합 그 겹쳐진 만큼은 빼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11에서 얘는 13이니까 13에서 2를 빼야 되니까 이 교집합의 개수는 2개 이렇게 얘기가 가능한 거야. 그러면 교집합은 2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그럼 우리가 필수 문제 11번에 가면은 이제 우리가 얘를 풀어보자고. 11번 10명 이렇게 되겠네. 그럼 여기서 수학 문제만 맞힌 학생을 구하라는 수학 문제만. 그러면 수학 문제만 맞힌 학생을 구하라는 거니까 우리가 만약 벤 다이어그램 처리를 조금만 해보면 전체가 이게 40명이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얘가 이걸 수학이라 할까? A를 수학? 여기 수학이라 쓸게 그냥. 수학 문제가 여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우리가 과학 문제가 있을 거잖아. 그러면 수학 맞힌 애들은 이쪽이고 과학 맞힌 애들은 이쪽이지. 근데 수학이랑 과학 둘 다 틀린 학생은 10명이 있으니까 여기 밖에 지금 10명이 있단 소리야. 전체 40명 중에. 그러면 30명만이 수학이랑 과학을 맞췄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 30명이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수학이랑 합집합, 과학의 이 개수가 30이라는 소리인데 지금 이 얘기는 돼야 돼. 수학이랑 과학이랑 합집합한 게 30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렇잖아. 그래야 전체 40이 되니까. 아예 못 맞힌 학생들이 10명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수학의 개수가 22명, 수학 맞힌 학생 22명이고 과학 맞힌 학생 18명인데 22명과 18명 안에는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말이 있지만 수학이랑 과학이랑 동시에 맞힌 애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지. 동시에 맞힌 애도.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30은 수학이랑 과학에 대한 합집합은 수학 맞힌 학생 22명에다가 과학도 맞춘 학생 18명에서 여기서 빼줘야 돼. 뭘 빼야 돼? 수학이랑 과학이랑 동시에 맞힌 학생을 빼주면 우리가 이게 합집합의 원소 구하는 개수처럼 되는 거잖아. 그럼 어쨌든 얘는 그럼 40이네. 그럼 40에서 우리가 얘를 빼야 돼야 30이 되는 거니까 여기 겹쳐진 부분은 10명이겠네. 그러면 여기가 10명인데 수학만 맞힌 학생 궁금한 거니까 전체에서 10을 빼주면 이쪽은 12가 되겠네. 그러면 수학만 맞힌 학생은 12명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이해 안 된 학생 한번 뭐 말해볼래? 이해 안 된 사람 없어? 그럼 필수 문제 11-1번이나 11-2번 해봐.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니잖아 이 정도는. 11-1번 못한 사람 있어? 그래? 자 11-1번 할게. 11-1 못한 사람 없지? 그러면 전체가 50이니까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 처리를 좀 해보면 전체가 50이니까 얘가 50인데 A 여행지 간 사람 28명, B 여행지 간 사람 우리가 구하는 거야. 몰라. 근데 교집합이 11명이래. 그럼 교집합 여기 둘 다 간 곳이 11명이고 A랑 B 둘 다 안 가본 게 지금 9명 이렇게 있는 거거든. 여기까지 지금 이해가 되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어. 뭘 알 수가 있냐면 A 합집합 B의 개수는 전체에서 안 가본 걸 빼면 A 합집합 B의 개수는 우리가 41개라는 건 이해가 되잖아. 여기까지 41개. 그치? 그러면 여기 41개가 이거니까 우리는 알 수 있지. A의 개수 더하기 B의 개수에서 A 교집합 B를 빼면 얘가 41 이렇게 된다는 소리잖아. 내가 일부러 N은 생략했어. 쓰기 귀찮아가지고. 그럼 A는 여기 가서 얘는 뭐냐면 28이지. 더하기 B의 개수. 근데 빼야 돼. 교집합을. 11가지를 빼면은 4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게 17이니까 우리는 17 플러스 B가 41이네. 그럼 따라서 B는 뭐야? 24니? B가 24네. 그러면 B를 갔다 온 학생은 24명 이렇게 되겠네. 그럼 정답 24야. 이해 안 된 거 있으면 얘기해볼래? 없지? 그 다음에 11-2번도 해봐. 쓰는 동안. 내가 이거 쓰고 바로 할게. 봐봐. 11-2번 해볼게. 여기서 컴퓨터와 논술을 적어도 하나 신청했다는 소리는 뭐냐면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컴퓨터 신청한 사람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 논술 신청한 사람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안 신청한 여기가 없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여기가 0명이라는 소리야. 안 신청한 게 없다고. 그러면 안 신청한 게 없다는 소리인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 전체가 봐봐. 야 전체가 35명이지. 그럼 너네 이거 안 신청한 게 없다는 소리는 뭐냐면 전체 집합의 개수랑 그 다음에 A 합집합 B의 개수랑 이게 같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컴퓨터 신청한 사람과 논술 신청한 사람의 합집합과 전체 개수가 같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왜냐면 여기 전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합집합의 개수 자체가 35개라는 소리라고. 35명. 아, 그럼 이게 35라는 소리겠구나. 그러면 문제에서 알려준 거는 이때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신청한 학생의 수를 구하라는 거니까 여기랑 여기를 구하라는 거구나. 그럼 우리는 교집합을 구해서 컴퓨터에서 이 겹치는 거 빼고 논술에서 겹치는 거 빼야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 전체가 35명, 그러니까 컴퓨터도 신청하고 논술도 신청한 사람이 35니까 35는 컴퓨터를 신청한 사람 더하기 논술 신청한 사람에서 컴퓨터랑 논술 동시에 신청한 사람을 빼야겠구나. 그러면 컴퓨터랑 논술 신청한 사람은 각각 11, 21, 26이니까 47에서 컴퓨터랑 논술 신청한 사람을 빼야겠구나. 그러면 얘가 뭐가 돼? 12지. 그러면 둘 다 신청한 사람은 12가 되는 거야, 여기가. 둘 다 신청한 사람은 12.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각각 하나씩만 신청한 사람이니까 21에서 12를 빼면 컴퓨터만 신청한 사람은 9명, 그 다음에 논술만 신청한 사람은 14명 이렇게 되는 거라서 9랑 14랑 더하면 정답은 23명이야. 그래서 한 가지만 신청한 사람은 23명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거야. 이해 안 되는 사람 얘기해볼래? 괜찮지? 됐어? 그럼 이것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물론 최대값은 바로 눈에 보이잖아. 그럼 해볼게. 12-1 보면은 얘들아 우리가 이 공식을 쓰잖아 여기서. 이거 우리가 배웠잖아 오늘. 더하기 MP 마이너스 N에 A교 B지. 근데 우리가 알고 있어. 뭘 알고 있냐면 봐봐. 이 값은 지금 현재 고정돼 있다. 그러면 이 값은 고정돼 있으니까 흰색으로 써볼까? A 값은 26이야. 그 다음에 B 값은 19지. 그럼 어쨌든 더하면 45잖아 지금. 그치 45지. 근데 고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이 고정되어 있는 값을 제외하고 얘가 지금 현재 45니까 여기서는 봐봐 마이너스 n의 a교 b라고 쓸 거고 여기서는 n의 a 합 b라고 쓸 거 아니야. 근데 알고 있어. 뭘 알고 있어? 이게 지금 고정되어 있잖아. 이게 고정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얘가 최대를 갖잖아. 얘가 최대를 갖으면 당연하게 이 45 왜 이렇게 더럽냐 이게? 똑바로 써야겠어. 지금 이게 45인데 얘가 최대를 가지면 45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얘가 최소가 갖게 돼. 근데 반대로 얘가 최소가 되면 자연스럽게 얘는 최대를 갖게 된단 말이야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교집합의 최대 최소를 물어봤지만 반대로 물어봤을 때 합집합의 최대 최소를 물어봤을 때도 이 관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고. 45가 고정돼 있고 여기서 가장 큰 값을 빼면 그러니까 얘가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걸 빼면 얘가 되겠지 최소값. 그 다음에 반대로 얘가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작은 값을 빼면 얘가 최대가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가 이해돼? 45가 고정돼 있으니까. 그러면 교집합의 최대값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작은 게 큰 게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 작은 게 큰 게 안에 최소한. 그러니까 최대한 작은 게 큰 게 안에 들어있으면 B가 A 안에 들어있어야 돼. 19명이 전부 다. 그러면 얘의 최대값은 일단 19야. 그래서 M의 값은 19라고 쓸 수 있지. 됐지 지금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최소값을 가지려면 얘가 최소값 가지려면 얘가 최대를 가지면 된다니까? 근데 합집합이 최대인 경우는 언제냐면 합집합이 최대인 경우는 N의 A 합집합 B가 N의 전체 집합과 같을 때야. 그러니까 합집합이 전체 집합의 개수랑 같을 때. 그러니까 합집합 밖에 나고자들이 없을 때만이 이게 최대를 갖는 거지. 그러면 얘가 최대를 갖는 경우는 우리가 40이야. 합집합이 최대 갖는 경우. 그러면 얘가 전체 개수랑 일치해야 되니까 얘가 40이고 45 마이너스 최소값을 하면 이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다. 그럼 최소값은 뭐야? 5. 그럼 얘가 최소값이 5네. 얘 최대값이 19고. 그럼 얘를 통해서 5라고 알 수가 있네. 이게 5구나. 그럼 정답이 24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야. 이해돼? 밑에 거 해봐. 할게. 12-2번 보면 그럼 우리가 이걸 써놓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A 합집합 B의 개수는 A의 개수 더하기 B의 개수에서
A 교 B의 개수를 빼면 우리가 이거를 알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A랑 B의 개수는 고정돼 있어. 33, 26이라고 고정돼 있으니까 얘는 59라고 알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여기서 A 교 B 이렇게 있고 여기에는 N의 A 합 B라고 되어 있다. 그럼 문제에서 이거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의 최대값은 우리가 1초 만에 알 수가 있어. 작은 게 큰 게 포함되어 있어야 돼. B가 A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니까 이거의 최대값은 우리가 26이라고 알 수가 있지. 그러면 최소값은 얘 최대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어. 얘 최대값이 전체 개수랑 동일하면 되니까 50은 59-n의 A교 B라고 생각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뭐야? 9.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최소값은 합집합이 최대일 때 최소를 가진 거니까 얘가 9야. 그럼 따라서 최대값은 26이고 최소값이 9겠네.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일단 뭐 합집합은 끝났어. 어때? 기분 좋지? 9번에서 부분집합 1, 2, 3과의 교집합이 없대. 그러면 A는 여기에 부분집합인데 1, 2, 3을 제거하고 하면 되겠지. 그러면 A에 올 수 있는 거는 4, 5, 6이 올 수 있잖아. 그치? A에 올 수 있는 건 4, 5, 6이 올 수 있잖아. 그럼 어쨌든 간에 A의 개수는 2의 세제곱이잖아. 얘들아 알지? 지금 2의 세제곱. 그러면 8개 이렇게 쓰면 돼. 그래서 9번에는 8개 이게 정답이야. 이해 안 된 사람 있으면 얘기해봐. 없지. 그럼 10번 해봐. 기다릴게. 10번 못한 사람? 없지? 잘 봐. 10번 할게. 여기서 이거의 모든 부분집합 X의 개수, 그러니까 X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 얘가 무슨 소리야? X랑 A랑 합했는데 X가 됐어. X랑 A가 합했는데 X가 됐다는 거는 뭐냐면 A가 X를, 즉 X가 A를 갖고 있다 이렇게 포함관계가 된다는 소리잖아. X 안에 A가 있다. 그러면 X는 무조건 1과 2는 뽑아야 돼. 그러니까 X는 1과 2를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여기서 얘를 교집합과 이 여집합이 있을 때 차집합으로 바꾸는 건데 X-B가 X라는 소리는 뭐냐면 X와 B는 서로소 관계라는 거잖아.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다. 그치? 서로소가 겹치는 게 없다 그 뜻이야. 그러면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B에 있는 3, 4, 5는 X는 가질 수 없겠지. 그러면 1과 2는 무조건 뽑아야 되고 3, 4, 5는 가질 수 없으니까 6, 7, 8 갖고 만들면 2의 세제곱이라서 정답은 8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정답은 8개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 안 됐으면 얘기해봐. 10번 8개. 됐지? 그럼 또 14번 해봐. 기다릴게. 14번 못한 사람 했어? 14번 해도 돼? 봐봐. 14번은 생각외로 간단한데 이거 한번 해볼게. A랑 B가 있는데 지금 우선 얘를 먼저 해석해볼게. 14번 보면 A랑 B가 있는데 얘들아 이거를 너네 해석 가능하지? A 여집합 교집합 B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교집합이랑 여집합 붙은 데를 차집합으로 바꾸면 B-A잖아. 근데 머릿속으로 B-A를 생각하면 A랑 B랑 얼만큼 겹쳐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 만약에 겹쳐져 있다는 가정하에서 B에서 A를 뺀 거니까 B-A의 의미는 이거잖아. 순수한 B. 순수한 B랑 다시 A를 합치면 순수한 B랑 A를 합치면 다시 A가 여기를 메꿔지기 때문에 이 전체는 A 합집합 B의 의미잖아. 그러면 얘는 A 합집합 B의 의미야. 순수 B에서 다시 A를 합치니까 A 합집합 B의 의미잖아. 그러면 얘는 어쨌든 간에 A 합집합 B. A 합집합 B를 의미하는구나. 이게 A 합집합 B구나.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드모로간 법칙에 의해서 여집합을 다 분배시키면 B 합집합 밖에 있고 B의 합집합 A로 바뀌지. 그러니까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다시 B가 되고 교집합과 합집합은 서로 반대 관계라서 합집합으로 바뀌고 A의 여집합은 다시 A잖아. 근데 A 합집합 B랑 그 다음에 B 합집합에서 합치면 얘 결과는 결국에 A 합집합 B가 되잖아. 그럼 얘도 A 합집합 B가 되고 얘도 A 합집합 B지. 근데 걔랑 겹치라는 소리는 뭐냐면 결국에 같은 놈끼리 겹치니까 그 결과가 A 합집합 B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좌변에 있는 식은 A 합집합 B를 의미한다는 거잖아. 근데 얘가 A가 됐어. A 합집합 B가 A가 됐다는 소리는 뭐냐면 B가 A 안에 들어있어야만이 A 합집합 B가 되는 거잖아. 그럼 B가 A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결국에 집합 B의 개수는 B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라는 소리랑 똑같다고. 그럼 B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라는 거니까 2의 4제곱해서 16 이렇게 쓰면 돼. 그럼 정답 16이야. 그래서 정답이 3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14번은 3번이야. 이해 안 됐으면 얘기해볼래? 얘들아. 이해 안 된 거 있니? 없어? 그럼 이거 16번 해봐. 16번? 16번 해볼게. 그럼 우선 전체 집합이 있는데 A랑 B는 전체 집합에 부분집합이라 써있잖아. 근데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교집합과 여집합 붙은 데는 차집합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A-B가 A란 소리야. 이해네? A-B가 A지. 그럼 A-B가 A니까 얘는 무슨 소리냐면 A랑 B랑 서로소란 뜻인데 그러니까 A가 이렇게 따로 있고 B가 이렇게 따로 있는데 A에서 B를 뺐을 때 A가 됐다는 건 A랑 B는 서로소야.
근데 문제에서 A는 9명이고 B는 14명이잖아. 그치? 근데 전체가 30명이기 때문에 A랑 B 밖에 있는 애는 7명이겠지. 이쪽이 7명이 돼야지만이 30명이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거는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인데 얘는 드모랑 법칙에 의해서 A 합집합 B에다가 여집합한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치 지금? 그럼 밖에 있는 결국에 7이 정답이지. A랑 B 밖에 있는 거니까 7. 그럼 정답 7이야. 얘들아. 그래서 2번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그 다음에 18번 해봐 얘들아. 기다릴게. 해도 돼? 우리가 우선 18번 보면은 여기서 얘를 인수분해해보면 얘가 x-1, x-4 이렇게 되고 0 이하잖아. 그치? 그 다음에 얘는 지금 B는 인수분해 못하는 거잖아. A랑 B를 찾아야 되니까. 근데 A랑 B랑 겹치는 부분이 3과 4래. 그러면 일단은 봐봐. 얘는 1 이렇게 되지. 그럼 여기가 이게 4 이렇게잖아. 얘가 지금 뭐냐면 이게 A잖아. 근데 우리가 A 교집합 B가 3이 나왔다는 건 뭐냐면 얘들아 봐봐. 그리고 얘를 왜 눈으로 풀 수 있냐면 너네 알잖아. 이거 3이 봐봐. 이거 지금 부등호 모양 이거지. 그럼 이 부등호 모양은 B랑 A 중에 B밖에 없잖아. 여기일 거 아니야 얘가. 그럼 얘도 부등호 모양 이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얘들아 x-3, x-5가 0보다 작다고 이렇게 나와야지만이 저 부등호 모양을 갖고 있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가 이해되지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교집합을 표시해보면 3이 여러 개 있어야지. 그래야 여기가 교집합이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합집합은 1 이상부터 5 미만까지니까 여기에 5를 찍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얘를 만족시킬 수가 있다고 전체가. 그러면 이 빨간색은 B를 의미한다니까? 됐지? 그러면 우리가 얘가 x-3, x-가 5 미만이니까 얘는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가 0 미만입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8. 아 A는 마이너스 8이고 B는 15겠구나. 그럼 두 개 더하면 정답 뭐야? 7 이렇게 알 수 있다고. 나중에 이거 보고 이 부등호 모양만 보고 눈으로 풀 수도 있어. 19번 해봐. 기다릴게. 19번 봐봐 얘들아. 여기서 생각해볼게. 3과 11이 그러니까 B-A가 3, 11이라는 소리는 뭐냐면 벤 다이어그램을 처리해볼게. 벤 다이어그램 처리해보면 뭐 얘를 모르고도 해도 되지만 이거 본 순간 너네들은 머릿속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아 순수 B 자체가 3과 11이니까 여기랑 3, 11 이렇게 있어야 되는구나. 그치? 그러면 3과 11은 무조건 11, B의 자리에 위치하는 거지. 원소 B의 원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머릿속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면 A 합집합 B가 있는데 거기서 B를 빼래. A 합집합 B에서 B를 빼면 순수 A겠지. 그럼 이 뜻이 순수 A인데 이거 자체가. 그러면 19는 여기 있다는 소리인데 이렇게 19. 이 상황이 이해가 될까? 괜찮아? 19. 그러면 19의 위치도 정해졌어. 그러면 7이랑 15의 위치가 안 정해져 있는데 집합 B의 개수가 최대가 된다는 소리는 뭐냐면 7과 15가 여기 위치해야 된다고. 교집합 쪽에. 그럼 7이랑 15가 여기 위치해야지만이 B의 개수가 4개로서 최대를 갖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전체 B의 원소의 개수의 합, 아니 원소의 합은 7, 15, 3, 11 하면 돼. 그러면 이거 14고 거기다가 22 더하면 되니까 정답 36. 36. 이해 안 됐으면 얘기해 볼래? 그래서 19번에 36 이렇게 쓰면 돼. 됐지? 그 다음에 20번 해봐. 기다릴게.